특정 세력과 모든 언론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며 각종 루머를 양산하며 이번 탄핵 전국의 여론몰이의 소재로 사용한 세월호 7시간. 특히 그 7시간 중 3시경부터 대통령이 5시 15분 중대본에 도착할 때까지의 약 2시간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머리 손질 등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양산했었습니다. 어제 특검이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데 이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행적이 사고 당일 중대본에 있었던 TV조선 기자의 증언과 영상 증거물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TV조선 데스크의 지시를 받고 취재를 위해 중대본으로 갔던 TV조선 김영진 기자. 잠시 휴식을 위해 중대본의 휴식 공간으로 갔다가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그쪽으로 가보니 차량이 돌진해 있어서 핸드폰으로 그 광경을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김영진 기자가 찍은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 레카차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경찰 레카차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고요. 저렇게 차량을 빼내는데 예. 일단 정지해 주세요. 예. 네, 정지하면 옆에 서 있는 양복을 예. 입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 그렇죠. 예, 이제 그 마우스가 예. 이게 보이는 부분 예, 이 사람들이 청와대 경호원들 예, 있고 일단 이 상황에서 용의자는 예. 경찰에 체포됐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동은 걸려 있었던 시동 걸려 있었고. 예, 차는. 좀만 더 보시죠. 예. 계속 차를 지금 손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돌진한 차량을. 예. 여기까지. 소나타 2고요. 예, 예. 뭐 저희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것도 또 나름의 번호판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경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경호팀이 있고 자 노란 옷들 예. 보면 나오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일반 양복 있죠 정장을 입은 분들은 청와대 경호원들이고 이제 의경들 보이시죠? 예. 네, 그리고 그 앞쪽에 보세요. 차 레카차 뒤에. 레카차 뒤에는 이제 청사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분들이 청사 쪽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계신 직원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이 복장이 좀 틀립니다. 예. 이 영상은 4시 50분경 김영진 기자에 의해 찍힌 영상으로 대통령이 온다는 첩보를 듣고 중대본을 돌다가 갑자기 철문을 뚫고 돌진한 차량을 수습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입니다. 대통령에게 테러를 가하려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제한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여지며 국가 원수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TV조선에서 묵살당했고 또 세월호 특조위에도 알렸고 네. 그다음에 여러 군데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렸지만 네.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자, 그 얘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에게 들려오는 그 어떤 답은 뭐냐면은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조심해라.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쉽게 공개를 못하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꼭꼭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 의원이 이제 저에게 전화도 와서 그분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관심을 아예 안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쉽게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어떤 신변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함부로 이렇게 누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TV조선에서 그게 보도가 안 됐던 거는 저는 일단은 당시 1차적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리고 전화로 그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묵살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보니까 TV조선에 근무했던 뭐 그 동료 기자들도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제가 회사 퇴사하고 나서 얘기해봤더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보 보고를 했는데 정보에 대한 공유가 전혀 안 이루어진 그냥 1차적으로 제가 보고하고서는 그냥 묻힌 것 같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세월호 특조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구성원들이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네 말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를 뭐 보수 우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오히려 저를 되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특조위의 모든 그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표를 내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런 과정에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TV 조선 데스크에서 묵살했고 세월호 국조위에서조차 모른 채 한 중대한 사건.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현장에서 컵라면 먹었다고 경질되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누구 하나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어 김영진 기자의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분 단위로. 네. 몇 시에 보고를 받았고 몇 시에 어떤 식사를 대통령이 하셨고 또 몇 시에 이 방문 지시를 했고 청와대 미용사가 몇 시에 왔고 그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이나 어떤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그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3시 20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3시 20분 정도에 대통령이 이제 머리 손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중대본에 방문했던 5시 15분까지 그때까지 뭘 했느냐 왜 그걸 못 밝히느냐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시간에. 야당과 언론이 가장 문제 삼았던 3시경부터 대통령이 중대본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이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테러 사건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은 원래 3시경으로 잡혀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시 정도에 이제 공무원들이 철수해달라는 얘기를 통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1시간 이내에 철수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약 3시 정도 이후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철수하는 데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꽤 오래 걸렸습니다. 미리 와 있던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들과 중대본 관계자들이 출입증이 없는 기자들에게 3시까지 철수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이미 대통령 방문은 예정돼 있었고 그 시간은 3시 언저리쯤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테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1월 12일 날이었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심판에 관련된 4차 변론 기일 때 이영선 행정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그 사건 당일날 그 중앙대책, 제가 줄여서 중대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중대본에서 그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다. 그런 사실을 통보받았었다 하고 그때 4차 변론 기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계속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세월호 당일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청와대에 어디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받는지, 업무 중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그 의도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영진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표를 내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제 공개를 하게 된 이유를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그냥 계속 묻히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마음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도 지내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뭐 JTBC 태블릿 PC 사건 그 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세월호 7시간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세월호 7시간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나머지는 다 밝혔지만 그 2시간
지금 3시 이후에 미용사 오고 뭐 그런 2시간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기 전까지 2시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그랬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 또 어떤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것을 헌재에 그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게끔까지 제가 했습니다. 아유, 참나 이거 참. 신의 한 수와 김영진 기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이번 사건. 김영진 기자는 이 사건을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테러라고 말합니다. 참나 이거 참. 대통령에 대한 테러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건요. 이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밝혀도 되나요? 네, 밝혀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 이 차량이 그 소나타 2 차량입니다. 소나타 2. 그럼 이게 소나타 2가 제 기억으로는 1992년도에 생산된 차량인데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죠. 이미 그 2014년도 20년도 넘은 차량인데 이게 돌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아주 작정하고 차를 버릴 생각을 하고서는 오래된 고물차를 갖다가 그냥 들이민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원수 또는 VIP에 대한 테러 첩보가 감지되면 일정 변경과 취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사안을 감안해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중대본으로 바로 달려간 대통령. 징송은커녕 가진 루머를 양산하며 탄핵 전국 내내 대통령을 괴롭혔습니다. 국회, 언론, 특검, 헌법재판소 모두 이 사실을 알았을 테지만 모두가 쉬쉬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검찰과 헌법재판소, 거기에 언론이 가세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탄핵 정국입니다. 세월호에 대해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어제 특검의 발표. 특검에게 고합니다. 이 동영상이 바로 세월호에 대한 의미 있는 증거입니다.